학원가로서도 좀 성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학원 밀집 지역이면서 그 다음에 그 배우 세대가 5,000세대 이상, 그리고 교통 여건이 좀 안 좋은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 한다면은 오히려 상가 투자자에게는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로뜨는 부동산의 최영식입니다. 코로나로 인기 상업지역의 상권이 아닌 오히려 주거지 상권인 항아리 상권이 반대로 각광을 받는데요. 네네네. 이번에 다녀온 김포, 고천, 신곡지구도 네네. 항아리 상권이라고 하는데 항아리 상권은 어떤 것을 말하나요? 네, 최근에 코로나로 이제 우리가 중심 상권이라고 생각했던, 그러니까 뭐 지역의 중심 상권들, 명동 역세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강남이라든가 홍대 이런 상권들이 가장 힘들어요. 특히 먹자골목이 발전한 A급 상권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곳들이 코로나에서 집합금지에 가장 큰 타격을 입었는데, 반면에 이제 9시 이후에도 식당가를 못 가고 회사들에서도 회식이 잘 안 되고 하니까 집으로 조기 출퇴근하고 하다 보니까 집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상권들이 조금 오히려 더 혜택을 본 경향이 있습니다. 그 주거지 중심의 우리 상권을 흔히 항아리 상권이라고 하는데요. 항아리 상권이라는 거 아마 얘기는 들어도 대체 어떤 게 항아리 상권이냐, 뭐 어디 가도 다 항아리 상권이라고 하는데 항아리 상권이 어떤 곳인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저희가 다녀온 현장을 얘기를 하면 아, 저런 곳이 항아리 상권이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먼저 지도로 보면은 확연히 드러납니다. 먼저 지도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저희가 다녀온 그 고촌의 신곡지구라고 상권이 있습니다. 이 상권은 이제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고, 아파트 캐스렐 파밀리에가 입주를 하면서 이제 약 한 4,127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신규 입점을 했는데, 그 주변에 상권이 아예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새로운 상업지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지역을 갔다 오면서 이제 항아리 상권의 대표적인 데가 이곳이다 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곳은 일단 김포도시철도 고촌역에서 도보로 약 한 15분 정도 거리에 놓여있다 보시면 됩니다. 바로 요곳인데요. 도보로 15분인데 아파트 캐스렌 파밀리 시티 1단지, 2단지, 그리고 수기마을 힐스테이트 아파트 1단지, 2단지 이렇게 해서 총 7,982세대가 들어와요. 근데 여기에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 1,300세대는 자이 아파트라 그래서 또 이제 고촌 자이라고 해서 곧 분양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다 들어오면 7,982세대인데, 이 상권의 특징을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힐스테이트하고 그 다음에 캐스렌 파밀리에서 지하철역까지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15분 이상 거리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요 상권은 이제 이 단지 사람들한테 좀 가두리처럼 되는, 우리가 항아리 상권의 다른 말로도 가두리 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사람들 여기 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상권을 항아리 상권이라고 하고요. 이 항아리 상권의 장점은 배우 수요가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장점이에요. 여기가 뭐 확대해서 나중에 확장 상권이 커진다 이게 아니라 배우 수요가 고정적으로 갖춰져 있고 이 사람들이 이곳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독점적 지위를 가진 상권을 항아리 상권이라고 하는데, 항아리 상권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좀 배우 수요가 안정적이고 아무래도 공실률도 낮은 이런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항아리 상권을 투자하려면 어떤 것들을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네, 항아리 상권을 투자하려면 지금 말씀드린 데 답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제가 그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배우 세대가 최소한 5,000세대는 넘어야 됩니다. 5,000세대가 이상이고, 그 다음에 이 신곡지구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일단 아파트 단지들 사이에서 이 빠져나갈 경쟁, 반경 500m 이내에 경쟁할 만한 대체 상권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투자 포인트로 한다면 사실 교통 여건이 좀 안 좋아야 돼요. 교통 여건이 좋다 보면은 이 배우세로 빠져나갈 수 있는 수요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건들을 다 갖췄을 때 이제 항아리 상권이라고 하는데, 항아리 상권의 특징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능하면 그 인근의 세대, 최소 5,000세대 이상의 그 배우 세대에서 이 상권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또 학교가 좀 가까이들 많이, 5,000세대 이상인 당연히 학교는 다양하게 갖춰져 있겠죠. 학교가 갖춰져 있으면서
학원가로서도 또 좀 성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학원 밀집 지역이면서 그 다음에 그 배우 세대가 5,000세대 이상, 그리고 교통 여건이 좀 안 좋은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 한다면은 오히려 상가 투자자에게는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하신 고촌 신곡지구도 전형적인 항아리 상권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답사하면서 보니 상가의 가격이 생각보다 저렴해 보이진 않았는데요. 이곳 현장의 장단점은 어떤 것이 있고 투자할 만한 물건들의 수익률은 어떻게 되나요? 네, 신곡지구 상가의 가격이 저렴해 보이지 않는 건 맞을 겁니다. 현재 1층 상가 기준으로 전용평당 한 7,000에서 8,000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고, 곳에 따라서 코너 자리 같은 경우는 한 9,000까지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정도 가격이면 사실 비싼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신도시나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한 그 정도 가격들은 다들 하더라고요. 일단 저희가 봤을 때 임대 수익률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이 특히 신곡지구의 장점을 보면 아까 얘기했는데 7,000세대 이상의 단지들의 약간 가두리처럼 되어 있는 특징이 있어요. 실제 이쪽 지역에 지금 캐슬앤 파밀리의 거주자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아요. 이런 상업시설이 갖춰 있지 않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씩 들어서다 보니까 상가 임대료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1층 상가 기준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의 A급에 준할 정도로 전용평당 20만원 이상의 임대료들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가장 큰 상권으로서의 장점은 상권 규모가 좀 작아요. 그리고 여기는 학교들이 다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점이지 단점이 될 수가 있는데, 단점은 상대 정화구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상가들이. 그러다 보니까 학교 유해 시설들이 못 들어가는 단점이 있죠. 근데 아파트 주민들이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업종이 제한돼서 학원이라도 이런 거 들어갈 수가 있지만 유흥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주거지역이니까 그게 그렇게 단점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장점이라 한다면 이제 학원가로서는 정말 큰 장점을 가질 거예요. 고촌 역세권 주변으로는 학원가라는 게 있을 수가 없을 정도의 상권이에요. 왜냐하면 건물들도 되게 노후화되어 있고 주차시설도 되게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구도심에 가보시면은 이 지역은 이제 깨끗한 상가들이 크게 들어가는데, 구도심 같은 경우는 빌라 지역, 이런 단독주택 지역들이 같이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가 되게 불편하고 또 좀 약간 먹자 상권처럼 되어 있긴 하지만 뭔가 낡아 보이는 이런 유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신도시 상가처럼 보이면서 또 고쪽 학원가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데 학원가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곳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이 나중에 학원가로서 자리를 잘 잡을 것 같아요. 신도시의 학원가는 임대료도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 지역의 현재 투자 물건 사례를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1층 같은 기준으로 보면은 현재 평균 한 분양가 대비 한 4에서 4.5% 정도 수익률에, 그리고 임대료는 평당 20만원 내외 수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대출을 끼면 한 6%대 정도 수익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2층 같은 경우는 업종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괜찮은 업종들 같은 경우는 한 수익률 5에서 5.5% 정도, 그리고 대출을 활용을 할 경우에 6에서 7% 정도 수익률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상층부, 3층 이상 상층부에는 병원과 학원들로 구성이 됩니다. 병원과 학원들로 구성된 상가들을 보니까 대략 대출 없이 한 5.5% 정도 수익률, 대출을 활용할 경우에는 한 7, 8%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니까 이 정도면은 되게 투자처로서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률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다만 단점은, 앞에 장점은 많이 얘기했지만 단점이 있어요. 여기는 향후에 상권이 막 크게 확장될 지역이 아니에요. 인근으로 상업시설이 들어온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임대료 수준이 높은 A급 상권들, 역세권 상권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가 막 무슨 이 지역의 모임 장소로 쓰인다거나 광역적인 상권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임대료에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원할 수는 있지만 막 크게 임대료가 확 올라가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만약에 노후 맞거나 이제 수익형 부동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실 분한테는 그래도 은행 수익률도 훨씬 좋은 상품으로서 안정적으로 우리가 운영하기엔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강의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